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뇌출혈인데요. 으스스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뇌출혈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는 혹은 우리 주변 누군가가 겪을 수도 있는 뇌출혈, 미리 알면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박히게 뇌출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극적인 정보도 마구마구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쨍하고 깨질 것 같은 두통이 밀려온다면, 어딘가 모르게 몸 한쪽이 이상하다면,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일부는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SOS 신호들이 있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치 도로 위의 경고등처럼 우리 몸도 미리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곤하겠거니 하고 넘겨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망치로 맞은 듯한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에요. 그냥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가 살면서 겪어본 두통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프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마치 머리 안에서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느껴지는 강렬한 고통이죠. 여기에 구역질이나 구토가 동반된다면 거의 비상사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머리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 그게 과장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생전 처음 느껴본 고통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단순히 편두통이나 스트레스성 두통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끔찍한 통증이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통증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균형 감각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증상이에요.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거나 똑바로 걷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큰일 난 겁니다. 심지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평범한 대화 도중 집중력을 잃고 멍해지는 모습도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절반, 즉 한쪽 얼굴이나 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아예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에요. 젓가락질을 하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거나 물건을 잡으려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심지어 한쪽 입꼬리가 내려앉아 비대칭이 되거나 한쪽 눈꺼풀이 처지는 등 얼굴 근육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의 좌우가 확연히 다르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언어 장애도 중요한 전조 증상이에요. 마치 혀가 꼬인 것처럼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 혹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다면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지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도 뇌출혈의 가능성을 높여요. 갑자기 눈앞이 침침해지고 평소에는 잘 보이던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시야 한쪽이 완전히 가려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심하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증상이 보이면 한시라도 빨리 응급실로 달려가야 해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과 뇌출혈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뇌출혈은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 두통, 구토, 의식 저하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뇌경색이 서서히 막히는 수도관이라면 뇌출혈은 갑자기 터지는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위중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전조 증상이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좀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뇌 안에서 출혈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호전 이후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졌다고 해서 시간을 지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겁니다. 뇌졸중 전체의 골든타임은 보통 4시간 30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을 훨씬 높이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시간 30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시한폭탄 해체하듯이 우리도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단 1분 1초라도 아끼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뭘 해야 할까요? 주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고 일단 부르고 보자는 마음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119 구급대원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증상을 설명하고 무엇보다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정보는 의사들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오후 3시 15분경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어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쓰러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머리를 살짝 높여서 기도를 확보해주세요. 넥타이나 목도리 등 목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구토를 한다면 몸을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임의로 진통제나 수면제 같은 약을 먹이거나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 같은 약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뇌출혈 상황에서 이런 약들은 출혈을 더 심화시키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련을 일으킨다고 해서 억지로 몸을 잡으려 하거나 입에 숟가락 같은 것을 넣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주변에 딱딱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환자에게 옷을 벗기거나 손발을 주무르는 등의 불필요한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송 중에는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모든 병원이 뇌출혈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도착 후 빠른 시간 내에 CT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MRI 자기 공명 영상 같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뇌출혈이 의심될 때는 뇌경색 때 사용하는 혈전 용해제가 아니라 출혈 조절과 뇌압 관리가 핵심이므로 빠른 영상 검사를 위한 응급실 도착이 가장 중요해요. 이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좀 무섭죠? 하지만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둘 다 뇌졸중이라는 큰 틀 안에 있지만 원인이 달라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는 거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가는 겁니다. 둘 다 무섭지만 오늘 우리는 뇌출혈에 집중하고 있죠. 이 두 질환 모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지만 특히 뇌출혈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뇌출혈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높은 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약화시키고 결국 파열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혈압을 꾸준히 재고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상시키며 술은 과도하게 마실 경우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는 끊고 술은 적당량 이하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관리 또한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응급 상황 대처 요령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 누가 119에 전화하고 누가 환자를 안정시키며 누가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등의 역할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미리 약속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뇌졸중은 정말 멸종 가능한 병이라고 해요. 20대, 30대, 40대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위험 요인들을 미리 관리해서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소중하니까요. 건강은 젊을 때부터 지켜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다고 해서 뇌졸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뇌출혈에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단순히 병원 치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평소 식단으로도 우리 뇌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뇌출혈에 좋은 음식으로는 채소류, 견과류, 콩, 해조류, 홍삼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채소류는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녹색 잎채소나 베리류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들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진한 녹색 채소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관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보호하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들을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신선한 제철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견과류와 콩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과하게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겠죠? 콩류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두부, 된장, 청국장처럼 우리 식탁에 친숙한 콩 가공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미네랄, 특히 요오드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미네랄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해조류를 식단에서 자주 접하기 때문에 맛있게 즐기면서 뇌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미역국이나 다시마, 쌈처럼 맛있는 해조류 요리들을 자주 드셔보세요. 파래나 톡 같은 다른 해조류들도 잊지 마세요. 다양하게 섭취할수록 더 좋습니다. 네 번째, 홍삼입니다. 홍삼은 면역력 강화는 물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연구에서 홍삼이 혈액점도를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포닌 성분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여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홍삼은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나 약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분별한 섭취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뇌출혈을 이겨낸 한 사례에서는 다슬기탕과 자연에서 얻은 음식들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들이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다슬기는 간 기능을 좋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던 전통적인 한국 식단이야말로 뇌 건강에도 최고라는 말씀. 굳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음식을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주변의 건강한 식재료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뇌출혈의 나쁜 음식은 뭘까요? 이건 굳이 뇌출혈뿐 아니라 우리 몸 전반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맛있고 자극적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주범들이죠. 이제부터는 이런 음식들과 조금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을 증가시켜 혈액량을 늘리고 이는 결국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김치, 찌개, 국물 요리를 즐겨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이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훨씬 높은 편입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요? 다시마나 버섯 같은 자연 조미료를 활용하거나 마늘, 양파, 고추 같은 향신료를 사용해서 맛을 더해보세요. 외식을 할 때는 저염 메뉴를 선택하거나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튀김류,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커리 제품 등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출혈 위험이 더 커지겠죠.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등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과도한 당분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디저트는 비만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이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관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맛의 유혹은 강하지만 건강을 위해선 절제가 필요합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고 디저트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과일의 천연 당분은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되므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여 뇌출혈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점도를 높여 혈전 생성을 촉진하며 혈관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음주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고 만성적인 과음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연은 물론이고 음주량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꼭 멀리해야 한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으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들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뇌졸중은 아니라는 점, 오래전부터 천천히 생겼거나 양쪽 팔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 손발이 차고 저린 경우, 눈밑이 떨리는 경우, 손이 떨리는 경우, 건망증이 심한 경우, 머리에 몽우리가 만져지는 경우, 뒷목이 항상 뻐근한 경우, 늘 같은 양상의 두통이 있는 경우 등은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이나 단순히 피로 누적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만성적인 두통은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일 수 있고 어지럼증은 이석증이나 빈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 힘이 없는 증상은 근육통이나 만성 피로 증후군일 수 있고 눈꺼풀 떨림은 스트레스나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의심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아니겠지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으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뇌출혈에 대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뇌출혈은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